11장을 시작을 하면서 상속을 하지 않고 커미션 임플로이 그리고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두 개의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수행한 결과,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상속을 사용한 경우 수행 결과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코드의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짧고 간단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은 클래스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유지 보수, 수정, 디버그가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런 객체 지향 방법론에 있는 상속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가 발전되고 그리고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프로텍티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프로텍티드는 객체 내에 파생 클래스 멤버들이 기반 클래스에 있는 프로텍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데이터의 은닉, 특히 유효성 검사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 값이 변경할 경우 이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개발자들은 프로텍티드는 양날의 칼이라고 해서 가능하면은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는 서로 코드에 대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코드 변경으로 인해 종속적으로 파생 클래스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즉 기반 클래스가 변경이 일어났다. 그에 따라서 파생 클래스가 같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상속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 클래스에 문제가 있으면 기반 클래스 코드를 수정하더라도 파생 클래스는 그 코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프라이빗으로 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은닉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그리고 기반 클래스에 있는 코드들을 독립적으로, 즉 파생 클래스와 종속적이지 않게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프로텍티드를 기반 클래스에서 썼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프로텍티드 인스턴스 변수를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했을 때 또는 가져다 읽었을 때, 변경할 때 그때 코드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은 가능한 많이 만들어 놓고 퍼블릭은 최소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바람직한 코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프로텍티드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상속을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미션 임플로이입니다. 여기 앞에 상속받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요 기반 클래스 위치에 코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first name, last name, security number, private 모두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성자가 나오네요. 생성자. 기존에 봤던 것. 그리고 프로퍼티. 퍼블릭의 프로퍼티. 이 그로세일 프로퍼티는 서로 짝꿍이 되는 것이 요 프라이빗 인스턴스 변수와 짝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미션 레이트, 프라이빗의 인스턴스 변수. 이 인스턴스 변수와 짝꿍이 되는 것은 여기 있는 퍼블릭 프로퍼티입니다. 자, 얘를 경유해 갖고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기록을 하고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읽어오는 것은 get 접근자, 그리고 값을 바꾸는 것은 set 접근자를 통해서 값이 접근하는 거죠. 자, earnings가 있습니다. earnings.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커미션 레이트. 자,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는 요걸 직접 여기 있는 커미션 레이트, 인스턴스 변수를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자, 서로 패밀리끼리는 클래스 내에 멤버들끼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퍼블릭의 프로퍼티가 아닌 프라이빗의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해도 돼요.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클래스 내부에서도 퍼블릭 프로퍼티가 있다면은 프로퍼티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라이빗 인스턴스 변수는 반드시 퍼블릭 프로퍼티를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로세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퍼블릭 프로퍼티를 통해서 프라이빗 인스턴스 변수인 그로세일 값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곱해갖고 결과를 데시멀로 리턴하는 겁니다. 자, earnings 이 앞에 버추얼이 키워드가 있네요. 즉, 현재 커미션 임플로이라는 클래스 내에 earnings가 있지만 커미션 임플로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자식 클래스에서 이 earnings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 그것이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투스트링 메소드는 마찬가지네요. 퍼블릭의 프로퍼티를 호출했습니다. 커미션 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파생 클래스입니다.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자, 요걸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파생된 것, 상속받은 겁니다. 자, 그 안에 베이스 셀러리, 프라이빗 인스턴스 변수가 있네요. 얘하고 짝꿍을 이루는 것은 여기에 있는 퍼블릭의 프로퍼티입니다.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서 생성자가 호출되면 총 6개의 인수를 전달받습니다. 그 중에 5개를 베이스, 즉 얘의 입장에서는 얘가 베이스예요. 커미션 임플로이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5개의 인수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 베이스 셀러리, 즉 여기에 값을 할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여기는 베이스 셀러리는 여기 매개 변수에 있는 베이스 셀러리,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 자, 할당 연산자의 왼편이 있기 때문에 셋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값을 읽어서 밸류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끝내놓고 요 밸류에 있던 값을 읽어서 베이스 셀러리. 여기서 베이스 셀러리는 어떤 건가요? 자,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earnings가 있습니다. 자, 파생 클래스인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에 있는 earnings예요. 자,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버라이드를 보고 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의 아버지 클래스, 즉 기반 클래스는 커미션 임플로이다. 이 안에 earnings가 또 하나 있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얘를 상속해준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내 earnings를 쓰지 않고 현재 파생 클래스인 여기에 있는 earnings를 사용하겠다. 오버라이드 하겠다. 의미에서 키워드를 붙입니다. 여기에 오버라이드와 버추얼을 함께 쓰면 안 돼요. 오버라이드는 버추얼이라는 개념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버추얼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베이스 셀러리 호출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기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get 접근자로 갑니다. 자, 베이스 셀러리 어디 있는 건가요? 여기 있는 값을 읽어서 데시멀로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earnings가 있네요. 여기서 earnings는 베이스 클래스, 기반 클래스, 여기 있는
커미션 인플로이에 있는 어닝스를 호출하는 겁니다. 어닝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반 클래스에 있는 기반 클래스의 멤버인 어닝스를 호출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어닝스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베이스 점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 모두 지운다. 그러면은 무한 재기가 발생이 됩니다. 무한 루프를 돌아요. 자, 왜 그럴까요? 어닝스를 호출합니다. 어닝스 어디 있는 건가요? 여기 있네요. 자기 자신을 호출한 겁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베이스 셀러리 읽어오고 그 다음에 어닝스도 호출해요. 어닝스는 뭔가요? 얘입니다. 따라서 현재 파생 클래스에 있는 어닝스와 기반 클래스에 있는 어닝스 서로 구분해야 됩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현재 클래스 내에 있는 어닝스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 베이스 점이라고 있으면은 현재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의 기반 클래스인 커미션 인플로이에 있는 어닝스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결과를 합해서 리턴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toString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스에 있는, 즉 기반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이 꺽쇠 안에 놓고 그 다음에 베이스 셀러리, 현재 클래스에 있는 프로퍼티, 요거죠. 요거를 호출해서 베이스 셀러리를 읽어와서 리턴해주는 그 결과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 객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어닝스 메소드, 요거는 자, 여기는 기반 클래스에 있는 어닝스, 이것을 오버라이드 한 겁니다. 오버라이드 한 것. 그리고 베이스라고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직접 명시적으로 지정한 거예요. 즉 현재 클래스의 기반 클래스, 이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어닝스를 호출하는 겁니다. 콕 집어서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된 결과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베이스 셀러리와 합산해서 결과를 내오게 됩니다. 자, 기반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닝스 메소드가 되겠죠. 그것을 파생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은 기반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뭉겨지고 파생 클래스에 있는 어닝스가 실제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파생 클래스에서 어닝스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 내부에 기반 클래스에 있는 어닝스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베이스 키워드와 함께 점을 붙여갖고 직접 기반 클래스에 있는 어닝스 메소드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베이스 키워드가 없으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무한 반복이 수행되는 거죠.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상속을 통해서 실제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 자, 어떤 객체 속에 기반 클래스가 있고 그 기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파생 클래스에 의해서 또 다른 파생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생 클래스에서 또다시 상속을 받아서 파생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클래스의 멤버들이 모두 객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파생 클래스 호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생성자는 수행되지 않고 위에 있는 아버지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아버지의 클래스에서 보게 되니까 또 아버지 클래스가 위에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버지 클래스는 수행되지 않고 그 차상 위에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성자가 호출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또 다른 차상 위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다시
차상 위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인수를 전달하겠죠. 전달. 자, 이 전달받은 걸 갖고 제일 상위에 있는 생성자가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값을 초기화를 하겠죠. 초기화가 끝났습니다. 그럼 제어권은 어디로 올까요? 그 아래에 있는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를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또는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합니다. 이것이 끝났어요. 그러면 최초 시작했던 생성자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또는 프로퍼티를 모두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객체 속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가 생성자에 의해서 모두 초기화가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파생 클래스들이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초기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쪽에 먼저 초기화를 한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서 제일 상위에 있는 생성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가 초기화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상속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클래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 클래스는 클래스 계층 구조상에서 계속 구체화되고 상세화되면서 하위 클래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러한 클래스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앱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앱들을 만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파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여러분 소비자들, 즉 클라이언트들에게 팔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들을 갖고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러분만의 클래스, 즉 진화된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상속은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문가에서 만든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 사전에 빌드된 오브젝트 코드든 또는 DLL 코드든 이 코드들과 함께 온라인 매뉴얼을 함께 제공받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온라인 매뉴얼이에요. 자, 이 매뉴얼을 통해 갖고 그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스트링 클래스. 자, 이 매뉴얼을 보게 되면 이 스트링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필드, 프로퍼티, 메소드, 그리고 각종 연산자가 이 온라인 매뉴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처럼 온라인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들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알고 싶어 해요.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고급 개발자들은 구매하려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 소스 코드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정리를 해보게 되면 상속은 모든 코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확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상속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속을 통해 갖고 코드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코드를 만들었는지 그 코드의 책임 소재를 잘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질문도 나와요. 상속을 하지 않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클래스를 만들어 쓰는 건 어떠냐? 자, 그래도 됩니다. 어차피 실행 과정에서는 상속을 쓰던 아니면 상속을 하지 않던 구동 파일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상속을 안 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로만 써도 상속에서 쓴 만큼의 메모리를 똑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든 상속을 안 하든 메모리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수행 속도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상속을 썼을 때 수행 속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왜 상속을 쓸까요? 자, 이것은 최근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앱은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어요. 자, 그걸 필요에 따라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게 되면은 정말로 코드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자, 이것을 간결하게 쓰고 그리고 다음번 소프트웨어 버전이 나왔을 때, 개발할 때, 자, 2019년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2020년을 개발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코드를 다시 코드, 즉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할 것이냐?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들겠죠. 그런데 상속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속들이 최근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 자, 파생 클래스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파생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공통의 멤버들을 뽑아서 기반 클래스에 배치하는 것.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 클래스로부터 구체화된 파생 클래스를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코드의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누가 이 코드를 만들었냐. 자, 기반 클래스가 잘못했으면 그 영향이 파생 클래스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코드상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만약 기반 클래스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생 클래스에서는 그 영향이 미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코드의 무결성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클래스, 즉 단내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 클래스들도 오브젝트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상속을 받고 있어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자, 기반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게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즉 땡땡이 하고 그 다음 뒤에 오브젝트라는 키워드를 위치시키게 되는 거죠. 자, 오브젝트 클래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toString 메소드만 살펴봤습니다. 근데 toString 메소드 이외에 여기는 equals, 그리고 여기는 finalize, 그리고 getAC, 그리고 getType, 그리고 memberWise 등등 이런 메소드들을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들로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앞에 예제에서는 toString만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toString 말고도 이런 메소드들을 모두 상속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toString 외에 이러한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여러 개의 메소드를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getType, 요거는 12장 다형성에서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